네, 2주가 맞을 겁니다. 네. 6월 4일에 보니까 이제 2주 남았어요. 네. 6월 모의고사 때 정시반 친구들에게 좀 얘기하는 게 있다면, 이게 이제 정시반도 같이 들어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은주야, 얘기하자니, 네. 육모 때 자는 시간 없이 최대한 문제 열심히 풀었으면 좋겠어요. 시간 내에 다 풀어 시간이 남았으면 검토하시고 수능처럼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진짜. 국어 시간하면 어떻게 물어보고 글쎄 뭐 그냥 헷갈리는 지문이 있었으면 검토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나도 없었다면 이미 뭐 그 사람은 됐던 털이니까. 글쎄요. 근데 애초에 생각해보면 좋잖아. 근데 이게 올바른 자세예요. 사실 진짜로 수능을 잘 보고 싶다면 그런 의지가 지금부터 사실 있어야죠. 아무 파트에 좀 강조해요. 개인적으로 추천하진 않는데 그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탐구 볼 때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으면 자도 되긴 하지만 솔직히 한국사도 어차피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르는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약간 그냥 열심히 소설을 머릿속에 써서 이제 한국사 같은 거 풀 때 소설 같은 거 쓰잖아요. 이제 머릿속으로. 근데 이 사람이 이러이래서 이러이렇게 했을 거니까 이게 정답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라도 정답 외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하시는 게 좋죠. 나는 애초에 시험 때 안 자긴 했어. 왜냐면은 자면은 흐름이 끊겨가지고 자는 게 더 안 좋았던. 그러니까 자다 일어나면은 잠결에 다음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게 별로였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러니까 수능 때도 그렇고 모의고사 때도 그런데 되게 우리 때는 생명이나 화학이 시간이 남았어. 그러니까 생명 유전이 별로 안 어려웠단 말이야. 이것처럼 생명 무조건 나왔거든. 생명 다음에 물투니까 우리 또 공식 같은 거 그냥 한번 쭉 써보고 그랬어. 나는 그랬었는데 수능 때도 그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각자의 페이스에 맞게 하세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봐라 이겁니다. 자는 건 알아서 하시고. 전날에 몇 시에 수능 때는 전날에 누운 거는 12시 좀 넘어서 누웠거든. 근데 잠이 잘 안 오더라고. 1시 반쯤에 잠든 것 같아. 그래서. 안 돌리셨어요? 안 돼. 수능 전날에 좀 얘기하면 좀 그런데, 사실 뭐가 타도 다 맞힐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어. 네, 미안하다. 근데, 그러니까 좀 약간 육모 보기 전에는 되게 두근두근하고 잘 볼 수 있을까 하고 되게 막 걱정도 많이 하고 긴장도 많이 됐거든. 근데 수능 전날에는 이미 육모 때 한 번 딱 경험을 하고 이제 구모는 진짜 수능처럼 범위가 나오잖아. 구모 때 좀 잘 보고 나니까 그 뒤로부터는 준비할 때마다 딱히 내가 엄청 못 푸는 문제는 없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다음날 약간 좀 편했던? 컨디션만 좀 좋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 그리고 계획대로 되기를 피만한다 이 정도. 이미 나는 수능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그 끝날 때까지 뭐 어떤 동선이라든가 뭐 이런 게 거의 분 단위로 다 거의 짜져 있었어가지고 내가 계획을 짠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얘기할게. 수능 전에 한 40일, 30일 정도를 매일매일 모의고사를 갔어. 같은 시간대로. 그때 당시 연수고등학교는 고3들은 수능 전, 구모 끝나고 나서부터는 종을 수능 시간이랑 똑같이 줬어. 수능 교재랑 똑같이 해줬어. 종을 쳐줬어. 그래가지고 지금은 안 그럴 거야. 안 그런다고 들었어. 근데 그래서 고3 애들이랑 1, 2학년이랑 그 쉬는 시간이랑 이렇게 다 달랐어. 그래서 1, 2학년한테 고3층 가지 말라고. 고3 애들도 밑에층 가지 말라고 쉬는 시간에. 그런 게 있었거든. 그래서 종이 이제 수능 시간으로 돼 있으니까 모의고사 연습하기 딱 좋잖아. 그래서 이제 30일 내내 모의고사를 매일매일 풀었지. 근데 그때 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뭐가 짜지냐면은 나름 계획을 짠 게 일단 아침은 뭘 먹는 게 좋으며 점심은 뭐가 좋고 쉬는 시간에 뭘 하면 좋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수능 날 때 나한테 최적에 맞는 그 어떤 뭐라고 할까? 하여튼 그 시간별로 내 행동들이 내한테 최적인 게 다 맞춰져가지고 수능 때도 그러기를 바랬고 딱 하나 그 교실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교실은 나는 처음 들어가니까 그날 전날에 들어갈 수 없잖아. 들어가면 이제 막 그 애들이 막 퍼니 페이퍼 같은 거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 근데 나쁘지 않았어. 나도 선일고에서 봤는데 좀 멀리 가서 봤지. 그때는 멀리 가서 봤거든. 요즘은 주변에서 보잖아, 그렇지? 어디 가서 볼래? 잘 모르겠네. 너는 어디 가서 보냐? 아직 모르지. 예, 그랬습니다. 전날에 어쨌든 떠미지 않았어. 잠이 안 와서 뭐 했냐면요. 그 수학 있잖아요. 수학 그때는 이제 그 공통 수학이 아니라 수학식 가나였거든요. 여러분들은 수상 수학죠. 선생님은 수학식 가나였는데 왜 10이냐면 10학년이잖아. 초6, 그다음에 중3, 그다음에 고1이 10학년이잖아. 그거부터 모든 단원명을 쭉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그때 중요한 것들이 뭔지 한번 쭉 돌려보고 그런 걸 했어요. 잠이 안 왔어. 1시간 안쯤에 잠이 들어. 그래도 2시 내에 잤으면 좋겠다고 계획이었는데 그때쯤에 잠들었으니까 잘 됐죠.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부터 확통 기하까지 다 이제 한번 점검하고 처음 들어갔어요. 오늘 아무것도 안 드세요? 뭐 처음에도 뭘 안 먹었냐고? 네. 일단 커피 같은 거 원래 안 먹었고 그 총신한 이런 거 당연히 안 먹었고 뭐 안 먹었어. 아무것도 안 먹어요. 점심에 아침은 먹었지. 점심은 이렇게 가져왔어. 그러니까 메뉴 이거 좀 나중에 얘기해 줄게. 너네 이게 흥미가 있어야 돼 수학처럼 원래. 왜냐면 진짜로 이게 그러니까 흥미가 없으면 사실 잘 모르겠어. 흥미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해. 점심 때 밥을 먹었지. 도시락 싸왔지 도시락. 부모님이 사주셨는데 메뉴를 내가 이미 정해놨지. 그러니까 뭐 이제 너무 안 매운 것만 너무 매운 거나 이런 짠 거를 먹으면 배가 아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좀 피했고 아픈 적이 있어서 피했고 그렇다고 또 너무 안 매운 것만 가져가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야. 난 약간 매운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적당히 조절해서 그때 메뉴가 아직도 기억나. 찌개는 된장찌개였고 그다음에 고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소불고기 해달라고 했고 김치를 좀 매운 걸 해달라고 했고 해가지고 가져갔지. 근데 일단 넉넉히 해달라고 했어. 반밖에 안 먹었어. 근데 잘 안 들어가더라고 점심 때. 밥 먹고 이제 좀 반 정도만 먹었지. 그리고 초콜릿을 가져가서 초콜릿을 언제 먹었냐면은 국어 끝나고 일단 하나 먹고 스니커즈를 2개 가져갔는데 그 막대기로 긴 걸 국어 끝나고 하나 먹는데 하나 더 못 먹겠는 거야. 밥만 먹고 수학 볼 때 당이 떨어지면 안 좋으니까 밥 먹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 영어 시작 전에 나머지 반을 먹었어. 영어 보고 나서 과탐에 우리 2시간 동안 내과목을 봐야 되니까 좀 달려야 되잖아. 머리를 했어야 되잖아. 과탐 때 좀 진이 빠지는 경험이 많았어가지고 이제 먹었지. 왜 그럼 영어 끝나고 초콜릿을 먹었냐? 영어 전에 먹었냐? 영어 끝나고 먹어도 되는데 영어 끝나고는 과탐 좀 그 과목 준비하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내과목이니까 그때는 차라리 공부를 하고 먹는 건 그때 먹자 이런 거 했지. 그리고 내가 약간 단점이 시험 볼 때 집중하고 있으면은 손에서 좀 땀이 나는데 다 한층까지는 아닌데 진땀이 나는데 이 진땀이 나는 거를 방치하면 끈적거리잖아. 이게 졸라 거슬리는 거야 시험 볼 때. 그것도 처음 알았어 그때. 이 모의고사 그 30일 동안 볼 때.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종이 딱 치고 이제 화장실 가도 됩니다 하는 순간에 바로 제일 먼저 화장실 가서 손 먼저 씻고 왔어. 비누로. 이게 습관이 들어져 있었지. 그런 루틴도 있었고. 뭐 아침에 이제 큰일 보러 화장실은 이제 시험 보기 전에 간다 이런 주의도 있어서 이제 원래 6시쯤에 일어나자 8시쯤에 일어나 그런 걸 그냥 짜는 거지. 그런 것까지. 4시간 밤을 주무시고 뭐 그 정도밖에 못 자긴 했지 사실. 근데 6시 반에 일어나는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8시 한 40분까지 가면 되니까. 자, 아침밥 조금 먹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갔다가 와서 이제 시험을 봤지. 근데 그러니까 그 심지어 큰일 보는 시간까지 한 달 전부터 맞춰놓은 거지. 어쩔 수 없지 뭐. 괜히 시험보다 배 아프면 손해잖아. 당연히 하는데. 그치. 약간 이제 뭐 그런 게 있지. 여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뭐 그래서 딱 그날 계획대로 다 됐어요. 다 됐는데 딱 하나 안 된 게 예상치 못한 게 딱 하나가 과탐을 보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쌤이었던 분이 전교는 여셨는데 그분이 감독하러 들어온 거. 그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 나도 이제 약간 거기서 약간 살짝 흔들린 평정심을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분이랑 좀 동독했거든.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흔들린. 그분도 나 보더니 근데 모른 척 해주셨어.
끝나고 나서 이제 다 끝나고 이제 한 30분 기다려야 되거든. 지금은 바로 집에 거의 가는데 아니, 지금도 한 15분은 기다려야 될 거야. 시험지 검수한다고. OMR 카드랑 시험지 검수한다고. 근데 그때 한 30분 기다리게 만들었거든. 핸드폰도 당연히 못하고. 핸드폰 안 가져갔고. 요즘 애들은 가져간다더라. 가져가도 된다더라. 나는 안 가져갔거든. 괜히 또 쫄리잖아. 그치? 근데 이제 그때 기다릴 때 이제 오셔가지고 잘 갔니라고 물어보시더라고. 잘 봤다 했어. 애들이 좀 더 쳐다보더라고. 잘 봤는데 어떻게 했는데 물리트 마지막 문제 딱 풀었을 때가 기억나. 아직도 기억납니다. 연습. 뭔가 아 진짜 끝났다 이런 기분. 그리고 오늘 시험 좀 잘 본 것 같다 이런 기분.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네. 잠깐만 영상 누른 것 같은데. 네 눌렀네요. 이제 시작할게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한 구모 끝나고 아니면 구모 전에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세세하게 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얘기하면은 진짜 지금 약간 지금처럼 한두 명만 열심히 듣고 나머지 별로 관심이 없어 하던데 얘들아 너네 그거 기억해야 된다. 수능 한 달 전부터는 공부를 한다고 그것 때문에 봐봐. 그러니까 한 달 전 내가 약간 얘기했죠. 한 달 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전. 이때 있잖아. 이때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을 올리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해놓은 거에서 그걸 잃어버리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 그러니까 뭐 실수하거나 멘탈 흔들리거나 그날 뭔가 약간 계획대로 안 돼서 이제 잘 안 되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점수가 잃어버릴 확률들이 있잖아. 그치? 그런 게 다 실수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그런 게 다 이제 뭔가 약간 꼬이는 걸로 이어지고 하는 건데 걔네를 지키는 게 훨씬 이득이야. 한 달 정도 공부했을 때 내가 10점을 오르는 걸 기대한다면 차라리 이때 내가 루틴 만들고 계획 짜주고 시험을 잘 보는 상황을 만드는 게 20점을 안 잃어버리는 게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중요해 진짜로. 나 진짜 시험 보는 도중에 배 아파서 화장실이라도 한번 갔다 오잖아. 점수 30점 날아가는 거야. 그거. 화장실 안 갈 수는 없잖아. 싸면서 볼 거야? 하면서 그러면 부정이. 부정이긴 아니지. 기적이. 부정이긴 아닌데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지. 본인도 멘탈이 나갔지. 그 조정식은 싸면 싸겠다고. 아, 그치. 근데 이제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멘탈이 이제 다른 애들도 멘탈이 나가면서 그 눈초리나 이런 거 쉽지 않을 거고. 애초에 야, 자기가 바지에 질린 상태로 운동체를 유지하면서 시험 보는 사람이 어딨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말이 안 되지. 이미 본인의 멘탈이 저 나갔지. 좋긴 하겠다. 그치. 본인 멘탈 완전 나갔지. 그런 다음에 만약에 그게 국어였어. 아, 옷은 어떻게 갈아입을 건데? 끝날 때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와, 진짜 끔찍하다. 네, 조정수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본인도 못할 거예요. 네, 말이 안 되죠. 자, 대응 그렇습니다. 27번 해볼게요. 이 문제는 그냥 무함수 기함수 문제인 것 같으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함수가 연속인 함수 fx가 실수에 대하여 선생님은 근데 마지막 한 달을 그렇게 약간 점수 잃어버리지 않는 걸 연습하는 한 달을 보는 걸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 진짜 지금 생각해도. 근데 그때는 어찌 보면 공부할 때 선택들이 내가 고민하고 이 타이밍에 이거 좋고 저 타이밍에 저게 좋고 이런 선택들이 다 다리가 딱딱 좋아 맞아 떨어져서 좋았던 것 같아.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똑똑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운이 좋은 것도 당연히 있겠지. 정말 아다리가 잘 맞았지. 그때 선택들이 다 좋았던 것 같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밑에다 써놔야겠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가 2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구할 녀석은 인테그랄 0부터 여기다 해야 되니까 구할 녀석은 0부터 1까지 프라임 x의 사인 2파이 x dx를 구하네요. 일단은 몇 가지가 섞여 있는데 부분 분수 해야 되니까 이꼴 찾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요. 아마도 이꼴은 이거 말고 여기서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있을 것 같고, 그렇죠? f를 그대로 미분하면은 저거 적분하면 나오니까 이게 있고, 두 번째로 이게 무함수입니다. 주기함수네요.
그쵸? 우함수의 주기함수인데 주기함수 적분은 쉽죠. 그냥 내가 일정 구간만 딱 구하면 나머지는 쫙 나오니까 쉽습니다. 심지어 우함수의 주기함수니까 별로 어려운 것도 없어요. 이 친구는 그런데 먼저 예를 볼게요. 제가 얘를 갈라보니까 뭔가 좀 아쉬워. 뭐가 아쉽냐면 그러니까 이거 여기다가 써볼게. 노란색으로 써보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x fx dx요. 더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fx의 코사인의 2파이 x인데 얘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얘는 우함수인데 얘는 기함수니까 둘이 곱하면 기함수란 말이야. 기함수는 반대 보일 때 0인데 아쉽게도 얘는 마이너스 1까지는 0이 남는데 1부터 5까지 남잖아. 그러니까 일단 마일부터 1까지는 0이니까 이렇게 쓸게. 이 정도는 괜찮지? 마일부터 1은 내가 삭제시킨 거야. 기함수니까 두 개 곱하면. 여기서부터 좀 판단을 해보면 이거 갈라야겠네. 이거 옆에다 쓸게. 약간 중구난방으로 쓴 느낌이 되네. 내가 열심히 차곡차곡 썼는데 자, 이제부터 이 친구와 이 친구 좀 가르자. 얘 먼저 판단을 할게. 우리가 이거 먼저 빨리 보고 싶으니까. 자, 이거 어떻게? 이 친구가 그대로 미분하는 거야, 이제. 얘가 적할 거야. 그래야지 프라임의 사인 나오니까. 자, 그러면은 얘 그대로의 이 친구 적분한 거 써놓을게. 적분하면서 2파이 분의 1에 사인의 2파이 x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그러면은 2파이 분의 1에 fx의 사인의 2파이 x 마일부터 5까지 예, 빼기 인테그랄 아 잠깐만요. 아 미안해요. 이거 쓰기 전에 범위 쓰기 전에 잠깐만 봅시다. 얘 먼저 분석할게요. 이거 잠깐 빼고 싶으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방법이 있어서 좀 귀찮은데 귀찮긴 하지만 얘는 좀 방법이 충분히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얘 먼저 볼게요. 쟤를 보니까 잘 들어봐. fx가 우함수래네. 대충 fx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 그 문제가 뭐냐면은 얘가 우함수인 것도 맞는데 코사인 ex도 사실 어떤 함수냐면은 주기가 1이잖아. 주기 1이야? 좀 그림 망했네. 그리면 안 되는데. 좀 크게 그려야 되나? 크게 그려볼게. fx를.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이 두 함수 곱한 애들 우함수인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곱한 애들이 생김새가 똑같아. 봐봐. fx가 마일부터 1, 1부터 3, 3부터 5 이렇게 주기에다가 뭐 x는 0대칭, x는 3, x는 2대칭, x는 4대칭 이거 다 이루고 있단 말이야. fx. 그치? 근데 코사인도 마찬가지잖아. 코사인도 지금 그려지는 거 보면은 이렇게 그려지고 있거든. 하나 더 그려야 되겠지? 코사인도 x는 0대칭, x는 2대칭, x는 4대칭 이루고 있는 친구란 말이야. 얘들아, 같은 대칭선을 이루는 애들끼리 곱해도 같은 대칭선을 이룬단 말이지. 이해했어? 무수야? 거기다 n도 두 번째야. 야, fx도 주기가 있는데 코사인도 주기 2라고 할 수 있으니까 주기 2애들끼리 곱해도 여전히 그럼 주기 2가 나오겠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도 주기 2야, 얘도 주기 2야. 둘이 곱한 그럼 전체도 주기가 2일 거고. 두 번째로 얘가 x는 0대칭이야, 둘이 곱한 전체도 x는 0대칭일 거고. 너네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인 거 알잖아. 그런 마인드고. 얘가 x는 2대칭이야, 얘도 x는 2대칭이야. 그럼 둘이 곱한 것도 x는 2대칭일 거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나 다 이런 걸 만족하기 때문에 둘이 곱한 애도 싹 다 만족을 할 거라는 거야. 그럼 봐봐. 내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둘이 곱한 함수가 어떻게 그려질지 내가 잘 몰라. 근데 곱한 함수가 예를 들어 어떻게 그려야 되지? 어떻게 그려볼까? 곱한 함수? 창의적인 그림이 있나? 몰라. 그냥 곱한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치면은 어쨌든 계속 이런 함수가 그려지고 있을 거라는 거야.
이게 곱하함수라고 쳤을 때 둘이 곱하네라고 쳤을 때 물론 이거 말이 안 되지만 음수 내려가긴 해야 되지만 하고 싶은 얘기가 둘이 곱해놓은 애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접근하라 했는데 솔까 얘기해서 우리 그냥 0부터 1까지를 6배 한 거랑 다름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오케이? 됐어? 왜? 어차피 같은 주기 맞는 애들 곱하면 주기 그대로야. 같은 대칭성 많은 애들끼리 곱하면 대칭성 그대로니까 어차피 곱한 애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면 얘도 얘네 둘의 그 어떤 주기 대칭을 다 가지고 있을 거야. 따라서 내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접근하라고 했지만 이 자식 0부터 1까지 6배도 될 것 같아. 그럼 내가 왜 하필 0부터 1을 선택했냐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다 0부터 1인 걸 어떡해. 그게 맞지. 뭐 0부터 1 선택하는 게 맞지. 맞잖아. 그건 거지. 이 얘기를 길게 하고 싶진 않았는데 초반에 좀 보여가지고 어쨌든 얘가 되신 걸로 알고 얘가 바로 f 곱하기 코사인 함수인 겁니다. 알았죠? 네. 그러니까 얘는 f 함수고 코사인 함수지만 주기랑 대칭을 모두 공유하니까 당연히 곱한에도 똑같은 주기 대칭이 있을 거다입니다. 네. 이 설명은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주기 대칭 문제인 걸 어떻게 해? 대놓고 주잖아. 대놓고 주기 대칭 문제라고 주는 건 어떻게 해?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 대칭도 삼각함수로 줬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친구 6배라는 걸 잊지 말게. 자, 빼기 인테그랄 2파이분의 1도 앞으로 빼고 자, f 프라임 x의 사인 2파이 x dx의 0부터 1까지인데 자, 이제 얘가 내가 원하는 친구라는 거. 이거 그냥 k라고 할게. 귀찮으니까 어차피 이거 상수로 나올 얘도 0부터 1까지 이거 상수로 나올 거고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파이 2파이 x이기 때문에 0이네 뭐야 이거 0이네 1 넣어도 0, 0 넣어도 0이니까 0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거 k라고 두면 마이너스 파이분의 3 k가 앞에 나온 거야. 이 친구는 마이너스 파이분의 3 k가 된 거야. 이 친구는 됐지? 자, 두 번째로 앞에 있는 이렇게 이한이가 생각보다 정신만 차리면 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 인테그랄 1부터 5까지 내가 fx dx x 곱하기 fx dx를 할 건데 생각을 해봐. 이것도 그림으로 가보자. 맨 처음에 원래는 마이너스 1부터였잖아. 잘 봐봐. 원래 마이너스 1부터였잖아. fx를 그려진대. 너네 지금 여기랑 y는 x 지나가는 이 친구랑 y는 x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 라인 둘이 곱한 거 빨간색이랑 흰색을 곱했어. 근데 빨간색은 기함수고 흰색은 무함수니까 얘네가 0 된다는 건 알았지. 0이라서 y부터 1은 뺐어. 그럼 이제 1부터 3을 또 봐야 되는 게 fx가 1부터 3에서는 또 그림이 똑같잖아. 근데 문제는 뭐야? 1부터 3일 때 y는 x는 어딜 지나? 여기를 지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 이제부터 얘랑 곱한 걸 봐야 된단 말이야. 그렇잖아. 1부터 3일 때는 이들 곱한 거에 대한 어떤 접근값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건 마치 나라면 이건 마치 봐봐. 이 그림만 봐봐. 이 그림의 접근값이 궁금하다는 거는 사실 마치 0부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그래프 그림 그대로니까 y는 ex랑 곱한 y는 x 플러스 2랑 곱하는 거랑 징배가 없을 거 아니야.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말하는 걸 먼저 이해하는 게 좋은 게 그래 봐봐. 이거 1, 3, x, fx, dx 3, 5, x, fx, dx라고 문제를 나눈 다음에 왜냐면은 fx 1부터 3까지 똑같고 3부터 5까지 똑같이 생긴 애야. 그런데 봐봐. 이 친구를 내가 지금부터 야 이거 왼쪽으로 이만큼 옮길게. 왼쪽으로 이만큼 옮기면 마일부터 1까지 x 플러스 2 함수 왼쪽으로 가야지. 얘도 fx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리고 쌤 fx 플러스 2는 fx랑 똑같잖아요. 생김새가. 라고 해서 이걸로 구해도 되기는 되는데 봐봐 이거 구하면 어떻게 돼? 전개해야지 또. 마일부터 1까지 fx
더하기 2배의 마일부터 1까지 fx 나올 건데 얘들아 이거 어차피 0이잖아. 기함수니까 그치? 기 곱하기 5 정신 차려. 알았어? 그러니까 0인데 이렇게 식으로 접근해도 되는데 애초에 마인드를 생각해봐. 봐봐. 다시 한번 봐봐. 내가 이 문제를 그림으로 다시 한번 표현하면 이래. 어쨌든 적분은 뭐야? 그래프의 그림 상태 모양만 맞으면 되잖아. 넓이니까 어차피. 야, 은수가 하품해서 눈이 빨개지는 것 같아. 되게 중요한 거 하고 있는 거야. 알았어. 봐봐.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를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릴 건데 5까지 그릴 거야. 마일부터 1까지는 y는 x랑 얘랑 곱하니까 우기에서 빵이고 1부터 3까지 보는 건데 어차피 이 그림이랑 얘랑 곱하는 거라면 내가 차라리 fx는 마일부터 1이나 1부터 3이나 그림은 똑같으니까 y는 x만 1부터 3일 때 이런 그림이니까 차라리 이 친구 1부터 3까지 x fx는 이런 그림 둘이 곱한 거 접근하는 건데 그런 거는 그냥 차라리 마일부터 1까지 라고 따지면은 이 친구가 그 x 플러스 2인 그림이 될 거니까 얘랑 곱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지 않냐. 마일부터 1까지 fx랑 얘랑 곱하는 게 다를 바가 없지 않냐라고 이런 걸 먼저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 어쨌든 곱의 형태만 그 함수의 형태만 보면 되는 거란 말이야. 범위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따지고 보면 특히 주기함수는 이런 짓을 무조건 할 수 있어. 기억해. 주기함수는 무조건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fx는 주기함수니까 마일부터 1이나 1부터 3이나 3부터 5나 fx 다 갖다 써도 돼. 봐봐. 1부터 마일부터 1까지나 1부터 3이나 3부터 5나 싹 다 마일부터 1까지 fx라고 갖다 박아도 돼. 그림이 똑같잖아. 그렇잖아. 근데 y는 x는 이때랑 그림이 다르니까 너네가 적절하게 맞춰주면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이걸 이해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거 했던 대로 보시면 어때요? 이거 뭐라고요? 결국 2배의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4배가 나오겠네요. fx dx가 나온다니까요. 왜요? 보세요. 얘네들이 곱한 거는 우기 곱했으니까 마일부터 1까지 빵이죠. 근데 2배의 fx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0부터 1까지 4배 돼야죠. 왜? 이게 우함수니까요. 그렇죠? 이해하셨어요?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럼 이렇게 되면 1부터 3까지는 이렇게 되면 3부터 5까지는 어떻게 될 건데? 응? 좀 이게 쓰는 게 귀찮네. 여기다 쓸게. 얘는 그러니까 4배의 fx 4배의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fx네. 그러면은 3부터 5까지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 3부터 5까지인데 야 마일부터 1까지 fx 그림이랑 다를 게 없어. 흰색 그래프. 근데 그때 y는 x 그래프는 어떻게 바뀌었어? 어디 지나야 돼? 어디 지나야 돼? 그렇죠. 0,4를 지나야지. 여기 2니까 4 지나야지. x 플러스 4랑 곱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졌다고요. 이 친구 x 플러스 4랑 곱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졌다고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기랑 5 곱하면은 마일부터 1까지는 빵 4배의 fx인데 0부터 1까지 8배가 되겠죠? 8배의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fx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은 제 머릿속에 이미 fx가 대칭의 주기인데 y는 x를 갖다 곱하니까 어차피 y는 x가 어떻게 생겼냐 각각의 구간에 대해서 그것만 따져주면 되지 fx는 똑같이 생겼으니까 인거에다가 어차피 얘네 그럼 싹 다 마이너스 1부터 1로 끌어올 수 있는 애들이니까 그림이 똑같으니까 그때 이 친구만 주의해주면 되니까 바꾸면 되겠다라는 걸 아까 여기 간단하게 될 거니까 정도로 설명했던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간단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누군가에게는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결론은 이겁니다. 12개인데 2라고 24네? 그렇죠? 24 빼기 잠깐만요. 결론이 뭐예요? 이거네요. 24 빼기 파이분의 3K가 2분의 47이에요.
K가 나왔습니다. 더 안 할게요. 알았죠? 네, K도 안 해도 될 것 같죠?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1번이네요. 그렇죠? 자, 28번 문제는 한 번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넘었어요. 갑시다. 이 문제 뭔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느낌이냐? 쉬운 느낌. 내가 느낌상. 주기 문제식으로 좀 쉬운 편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연습하시는 게 좋죠? 주기는 그 연습하셔가지고 그 어떤 기조를 잡아놓으시면은 그때부터 괜히 쉬워요 문제들이. 근데 애매하게 잡아놓고 대충 넘어갔잖아요. 계속 어렵습니다. 답이 안 나오고 실수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기는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해놓으면 좋아요. 해놓으면. 그래서 연습해놓으면 좋은데 은수가 하품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좀 마음이 되게 아팠어. 그래서 하품 참고 있어도 마음이 아팠어. 됐어? 진짜. 은지야, 초등학생 아니잖아. 동생도 벌써 지금 중학교 몇 학년이냐? 1학년인가? 동생 초등학생 아니잖아. 진짜. 갑시다. 동생이 너 말 잘 들어? 안 듣죠. 나 같아도 안 듣지. 너 동생 때리고 그러면 안 돼? 때리면 엄마한테 엄청 혼나겠어. 그치? 오빠가 동생 때린다고 엄청 혼나긴 해. 좀 억울하겠는데 가끔은? 많이 쓰이나요? 그러면 내가 너 편 안 들어볼 수 있지. 너 약간 위로해 주려고 하는 건데. 자, 일단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 문제는 fx 더하기 gx의 문제인데 사실 맨 처음에 이 문제에서 얻어야 될 교훈이 뭐냐면 푸는 방법 이미 알고 계시니까 여기 뭐 잘라서 붙인다 이거를 기억하실 게 아니라요.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자입니다. 구하려는 걸. 봐봐요. 이 문제가 이제 쭉 천천히 읽어봤고 어떤 상황인지 알았어요. 이런 문제일수록 선생님이 수능 때 했던 좀 약간 그 마인드 중 하나가 문제 푸는 마인드 중 하나가 딱 봐도 읽기 귀찮잖아. 연수 이거 다 안 읽을 거란 말이야. 여기 글자 그치? 딱 봐도 읽기 귀찮은 게 느껴지면은 일부러 더 읽었어. 꼼꼼하게. 왠지 그러면은 맞을 것 같아서. 근데 뭔가 그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읽었다는 거지. 그림과 같이 막 이런 2인 선분의 A를 지름으로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좀 봐봐. 다 읽었다고 치자. 우리 이 문제를 풀어본 적 있으니까. 사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인 거야. 이 문제 맨 마지막 부분에 구하려는 게 F 더하기 G구나 라는 거는 읽어줬어야 돼. 만약에 이 문제가 F 더하기 G가 아니라 F 빼기 G라거나 아니면 F분의 G라거나 이런 문제가 나오면 솔직히 이거 잘라 붙이는 게 의미가 없잖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그냥 대가리 받고 진짜 얘 직접 구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두 개의 도형을 빼라고 하는지 더하라고 하는지 놔두라고 하는지는 한번 체킹을 꼭 하자고. 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다. 수능에서 무슨 문제 나올지 모르고 도형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도형을 거의 빼긴 했지만 한번 이런 거 체킹해보고 싶었어. 그리고 이 문제를 꼼꼼히 안 읽으면은 이게 당연히 안 들어오지. PQ의 호의 길이와 PB의 호의 길이가 같다. 이거 못 읽으면 문제 못 풀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F랑 G를 더해야 되는데 F 따르고 하고 G 따르고 하는 거는 걔 미친 짓이야. G는 구할만해. F가 존나 헬이야. 말이 안 돼. 그치? 그래서 이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호의 길이가 똑같아. 그러면은 당연히 현의 길이 똑같아. 현의 길이 똑같아. 그럼 당연히 여기 위에 있는 활골 똑같으니까 활골 여기다 갖다 붙여야지 해서 내가 실제로 구할 거는 요 삼각형의 넓이와 이거 넓이 구하겠음. 어차피 더하기니까 상관없음. 일로 귀결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이건 다 알고 있을 거야, 그렇지? 근데 내가 강조하는 건 뭐라고? 문제 잘 읽고 마지막에 구하려는 거 꼭 확인하자. 내가 많이 생각했으니까 빠르게 풀게. 나머지 다 할 줄 알 것 같으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지금의 원주가 수직이고요.
그 다음에 G세타 먼저 구하러 갈게요. 직각삼각형이에요. 문제가 쉬워졌어요. 자, 먼저 단체를 얼마나 2. 자, 그러면 먼저 여기가 2 사인 세타. 그리고 여기 세타면은 여기도 세타죠. 왜냐면은 직각에 직각 내렸으니까 닮음이니까 2 사인 세타에 여기는 2 사인 탄젠트. 예, G세타가 나왔습니다. G세타는 2배의 사인 제곱 탄젠트 세타. 세타가 3개나 필요한 친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F 값이다. 사실 F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아이랑 어차피 이 아이가 닮음일 거니까 왜냐면 여기 원주각이 똑같아가지고 여기가 세타죠? 같은 호에 대해서 여기 원주각 세타 그쵸? 그리고 이 각이랑 이 각도 같을 거라서 뭐 닮음비로 풀어도 되고요. 닮음비 제일 좋은 건 사실 이 밑변이긴 한데 이 밑변의 길이는 우리가 이미 안단 말이에요. 왜요? 이등변이라니까요. 이 밑변이 2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밑에 있는 애의 넓이랑 위에 있는 애의 넓이가 1대 사인이니까 길이비가 1대 사인이니까 넓이비 1대 사인 제곱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밑에 있는 애의 넓이만 구해도 사실 끝나긴 해요. 그쵸? 방법이야 많다 이거죠. 방법은 많은데 뭐 하고 싶은 걸 하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하고 싶은 걸 하시면 돼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세타인데 이등변이니까 얘도 세타죠. 그쵸? 저는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아까 말한 대로 닮은비로 풀게요. 닮은비가 좋다. 그런 거 같다. 자, 이 직각 삼각형에서 이 직각을 빼면은 밑에 게 넓이가 나오죠. 걔에다가 사인 제곱만 곱하면 얘 나오는 거예요. 되었죠? 이해하십니까? 다시 한번. 얘가 1대 사인이죠. 길이비가. 그럼 넓이비는 1대 사인 제곱이죠. 그러니까 밑에 넓이 구하고 사인 제곱 곱하면 얘 나온다 이거죠. 이런 방식이고 그럼 밑에 넓이 어떻게 구할 거냐? 밑에 넓이는 큰 직각에서 작은 직각을 빼겠습니다니까 쉽죠. 그렇죠? 네. 연애 저 표정은 무슨 표정일까요? 더 쉬운 방법이 있는 표정일까요? 이등변이긴 해요. O, Q, P, B만 구하면 돼요. 잠깐만요. 뭐가 이등변이에요? Q, P, B를 또 붙일 수가 있어요. QP, B. QPB 어디에 붙여요? G센터를 Q, P, B 삼각형으로 다 옮길 수가 있어서 아니요. QPB 어디로 옮겨요? 어디? RBS가 얘랑 합동인 건 알겠어. 아닌가? 그러니까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다. 얘만 구하면 된다고? 그렇네. 그것도 맞네요. 이쪽이 합동인지라 얘랑 합동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세타에 직각의 가운데 변 뼈 있으니까 합동이라서 이거 그래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갈까요 그러면? 네.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얘를 가져갑시다. 더 좋은 방법을 찾았으니까 바로바로 이제 수용하면 되는 거죠. 요 넓이를 구할게요. 요 넓이 구하면 됩니다. 왜요? G세타가 사실 얘랑 똑같아요. 여기 요 녀석이라는 거 이거 합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방금. 직각 세타 같은 변이니까 합동이라서 요거 구하면 되는데 그러면 잠깐만요. 이인각 좀 어떻게 구하냐? 이인각 파이 마이너스 있어요. 여기 파이 마이너스 2세타요? 아, 네 전체가? 네. 그렇구나. 뭐한 거지? 세타니까 정신이 나갔네요. 네, 잠시만요. 그러니까 2 사인 세타의 제곱에다가 여기 2 하나 뺄게요. 2분의 1 할 거니까 사인 2세타네요. 여기서. 요거네요. 정답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2 사인 세타, 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 나누기 2분의 1 하면 되고요. 정답이 4인 것 같아요. 그렇죠? 4 맞아? 네. 4 맞아?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자, 29번 할게요. 좋아요. 29번 문제는요, 옛날에 봤던 적이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가 약간의 물음표를 생기게 하는 문제이긴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최고차 함수에서 3보다 큰 이제 2차 함수랑 익스포넨셜이라고 했죠. 야, 하도 많이 나오니까 더 언급 안 한다, 이 생김새. 근데 양수 K에 대하여 이 친구 그래프를 그리고 Y는 K를 쳐. 그래서 만나는 X값 전체의 집합이 있대. 집합이니까 중분은 한 번만 쓰는 거다. 얘네 모든 원소의 합이래. 그러니까 더더욱 내가 이걸로 하면 안 돼. 예를 들어, 물론 얘는 가능할 리도 없지만 만약에 3차 함수인데 이렇게 가는 애, 자 여기 만나는 애를 집합에 넣기로 했대. 여기 알파랑 베타면은 우리 넣을 때 알파 베타라고 넣지 않잖아. 이렇게 넣을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이걸 수식으로 그 세근의 합을 구하게 되면은 그 수식에서 나오는 세근의 합 증가계수의 관계는 알파 베타 더한 거에 나오는 거인 건 다 알잖아. 그치? 잠깐만 조금만 내가 좀 다시 정리해서 얘기할게. 얘들아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해가지고는 0인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데, 자 세근의 합을 구해봐. 그럼 너네 이것만 가지고 세근의 합은 6입니다 구할 거 아니야. 근각계수의 관계로. 근데 이 6입니다 나온 6은 뭐라고? 얘가 만약에 중근을 가지면 이 6은 알파를 2번 더한 값을 의미하는 거라고. 이해했지? 근데 이 문제는 뭐래? K랑 만나는 근들을 싹 다 집합으로 표현하래. 그럼 너네 집합으로 표현할 때 중근을 2번 쓰냐고? 안 쓴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거 더하기 이것만 물어보는 거라고. HK가 이것만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수능 때 이런 것만 실수하지 마. 기깔나게 풀어놓고 마지막에 저런 거 실수하면은 진짜 잠을 못 자 얘들아. 그 1년만 잠을 못 잘 거 아니야. 재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금방 해도 되겠지만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HK가 그런 애야. HK는 이런 애이고 조건 만족하는 봅시다. 불연속의 한계라고요. 그리고 불연속점이 어디인지 말해주네요. K가 3의 2일 때 불연속이라고 하네요. 딱 한 개인데 밑에 나온 조건이 지금 우극한 자극한 다른 거 보니까 거기가 불연속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이 그림은 아니거든. 원래 2차 함수랑 둘이 곱할 때 이런 그림도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아니거든. 이건 다 연속이야. K를 썼을 때 그게 딱 하나씩밖에 안 나와서 연속적으로 그 합이 쭈루루룩 x 값으로 나올 거야. 얘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얘 안 되면은 불연속이 2개여야 되는 거 아니야? 한 개짜리가 그림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림인데, 예를 들어 이런 그림인데 이게 주x인데 2차 함수랑 지수 함수 불연속이 될 만한 부분이 여기랑 여기잖아. 일단 보면 왜냐하면은 봐봐. 자 계속 얘 x값만 나와. HK가 이 x값을 따라서 연속적으로 나오지. 그러다가 여기서부터는 얘랑 더하는 값이 돼 갑자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3개 더하는 값을 쭈루룩 나오다가 여기서 연속적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여기서부터는 얘랑 분명히 더한 값이었는데 그 밑에부터 얘값만 더한 게 나오니까 끊기는 부분이 2개라고 예측이 가능한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보면 이런 느낌이 되네. 아 이게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얘가 근이 만약에 0이라면 어차피 이것보다 조금 더 커져봤자 K가 조금 더 내려와봤자 양옆도 근이 0이야. 어차피 0이 수렴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전히 얘를 더하는 거와 징배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이 값들의 x 값들만 쭈루루룩 HK가 나와. 얘네 x 값들만 계속 HK가 나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겠지.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가 껴들면 불연속이 될 수도 있는 건 나도 알겠어. 근데 하필 이 값이 그 x 값이 0이야. 그래서 이 친구에서 이 친구 다음 단계 넘어갈 때 별 영향이 없어 얘가. HK의 값이 별 변화가 없을 수 있잖아. 0을 더하는 거면. 이런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불연속이 하나만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이게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면 무지성으로 뭘 박아야 되냐면 이렇게 박아야 돼. 자 봐봐. 그러니까 어쨌든 얘가 말하는 게 뭐야? 둘 중 하나는 연속이란 뜻이야. 얘가 불이고 얘가 0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얘가 연속이고 얘가 불연속이다라는 건 어쩔 수가 없어 얘들아. 한 개짜리 그래프는 없어. 이런 굴곡 있는 애에서 바로 넘어가는 게 내가 아까 그렸던 잠깐 멈칫하다 올라가는 애기 때문에 얘는 다 연속이야. 이거에서 바로 다음 단계는 이렇게 두 개 생기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가 불연속, 둘 중 하나가 연속입니다. 경우 1번, 2번 나눠서 체크해보는 수밖에 없어. 근데 어차피 이거 체크하긴 해야 돼. 어디가 0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 잘 봐봐. 내가 지금부터 이 극값을 내가 알파라고 할게. x좌표를. x값이 중요하거든. 여기 x좌표 베타라고 할게. 첫 번째로 1번 먼저 해볼게. 1번 세로로 보는 거야. 세로로. 자, 위에 게 불연속이고 밑에 게 연속이래. 그럼 봐봐. 연속인 거 먼저 체크하자. 야, 여기 만나는 것은 그냥 P라고 하고 얘는 Q라고 할게. 알았지? x좌표야 다. 봐봐. 연속인에 먼저 볼게. 베타랑 P 보자. 연속인에는 봐봐.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 선이 딱 얘일 때가 함수값이잖아. 딱 얘일 때 누구랑 누구 더하면 돼? 베타랑 P랑 더하면 돼. 베타 더하기 P 딱 이 선일 때 이게 함수값. 봐봐. 이 선이 얘보다 좀 더 위에 있어. 좀 더 위에 있다고 치자. 그때가 우극한이잖아, 그렇지? 이 K값이 얘보다 좀 더 위에 있어. 우극한. 봐봐. 그럼 우극한일 때는 어떻게 더해야 돼? P 더하기 베타 더하기 베타인 거야. 이해했어? 베타보다 좀 큰 놈, 베타보다 좀 작은 놈. 어쨌든 다른 두 분은 맞잖아. 여기가 좀 포인트야, 내가 봤을 때. 이거 조금 어렵다니? 내가 봤을 때 이 포인트는 기억해야 된다. 내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수능에 나온 적이 없단 말이야. 이해했어? 은수야. 딱 K일 때는 만나는 X좌표가 한